안녕하십니까. 이지PNF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도수 치료 관련된 기본적인 원칙들과 기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1년 차에서 한 3년 차까지의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이맘때쯤 되시면 이제 이직을 준비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 도수 치료 쪽으로 진출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교육이 거의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충분한 준비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도수치료병원에 가시게 되면 면접을 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 와서 배워서 이제 도수치료 하시면 된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데 가서 배워서 한다? 네, 아마 충분한 대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수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과 기본 테크닉들, 우리가 이제 학회 같은 데 가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 테크닉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 것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경력직이고 스킬이 좋은 선생님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로 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원칙과 지침, 그리고 치료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도수 치료를 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이제 용어를 선생님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익스트리미티 같은 경우에는 이 컨벡스 컨케이브 룰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은 우리 칼튼본 쪽에 공부하시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 컨벡스 컨케이브 룰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조인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노비아의 조인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고정입니다. 고정이고 이쪽이 이제 무브먼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오목하고 움직이는 부분이 볼록했을 때는 이 관절이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가 헤드 부분은 아래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고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오목하고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볼록했을 때는 움직임과 관절의 움직임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티큘라의 무브먼트와 관절 그러니까 외에서 나타나는 무브먼트와 이제 내에서 나타나는 무브먼트가 다르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움직이는 쪽 반대로 고정되어 있는 측이 동그랗고 움직이는 측이 이렇게 오목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움직이는 방향과 관절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컨케이브 했을 때는 움직이는 방향과 관절의 움직임이 같고 그리고 이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컨케이브하고 움직이는 부분이 컨벡스 했을 때는 밖에서 나타나는 움직임과 이 관절의 움직임은 이 반대로 나타난다라는 이 컨벡스 컨케이브 룰을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선생님들도 용어를 이제 헷갈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도수 치료를 선생님들이 하시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롤링과 글라이딩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선이 있고 원이 있게 되면 이 각각의 점들이 되지 않습니까? 요 원이 움직이게 되면 요쪽으로 가게 되면 요만큼은 이동하게 되면 지금 요 점이 요로 가게 되고 바로 여기 있는 점이 여기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계속 지면과 새로운 면들이 만나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롤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롤링이요. 그러면 글라이딩은 무엇입니까? 글라이딩은 편이 있고 원이 있었을 때 요 점이 계속해서 면의 다른 점들과 만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글라이드 위쪽처럼 계속 새로운 점과 만나는 것을 우리가 롤링이라고 이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모르게 되면 보통 유튜브 상이나 그리고 동영상에 나와 있는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글라이딩을 하던 뭐 트랙션을 하던 어떤 매뉴얼 세라피에서 우리가 카이로처럼 고속 고폭의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속 저폭의 운동 우리가 모빌리제이션이나 뭐 MWM이나 그런 것을 할 때도 가하는 압력의 그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들을 선생님들이 모르시게 되면 무조건 그냥 그 강하게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각각의 그런 강도에 따라서 하는 그 이유들과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칼튼본에서 하는 이제 우리가 그레이드 나누는 법을 선생님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그레이드 1은 뭐 트랙션 하든 모빌리제이션 하든 치료사만 알 수 있습니다. 환자는 모른다는 것이죠. 환자는 모르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 그레이드 1입니다. 그렇다면 그레이드 1에서는 어떨 때 우리가 작용을 하게 됩니까? 그레이드 1은 통증이 있거나 애큐트 스테이지 때, 스왈링이 있을 때 그레이드 1의 글라이드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레이드 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시노비얼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관절이 이렇게 있게 되면 시노비얼 멤브레인 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과 더불어서 이제 리가멘트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드 2는 이러한 소프트 티슈에서 텐션이 느껴지기 전까지의 그러한 단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레이드 2다라고 그러면 그러한 텐션이 느껴지기 전까지의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레이드 3는 뭐냐? 텐션이 느껴지는 단계입니다. 텐션이 느껴지는 보통 이제 치료적인 단계가 텐션이 느껴지는 단계까지 그레이드 3에서 보통 그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사들이 그레이드 3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 3는 이런 소프트 티슈들의 텐션이 느껴지는 것 그리고 그레이드 이제 4 같은 경우에는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카이로프라티카 같이 강하게 이제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텐션을 넘어서는 단계의 오버스트레치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책마다 약간의 표현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그레이드 단계는 4단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 매뉴얼 세라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이러한 그레이드, 롤링, 그리고 이제 컨벡스 컨케이브 룰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용어를 선생님들이 아셔야지만 환자를 치료할 때 사고를 나타내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에서는 선생님들이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제 서비컬과 관련된 것들을 선생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뉴만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기법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특별한 어떠한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아도 어떤 학파의 테크닉을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가 키네지올로지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펑셔널 어프로치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도수치료 쪽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요즘같이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강의를 좀 한번 들어보신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비칼, 숄더, 룸바 뭐 그러한 대표적인 니 조인트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짧은 시간 선생님들 시간을 내서 한번 살펴보신다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